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건 인생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을까요? 왜 가족과의 대화는 늘 같은 자리에서 막힐까요? 왜 돈 걱정은 해결된 것 같다가도 다시 똑같은 불안으로 돌아올까요? 왜 마음 공부를 해도 어느 순간 똑같은 감정에 휩쓸릴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쉽게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또 같은 실수를 할까? 나는 정말 안 바뀌는 사람인가? 내 인생은 왜 늘 제자리일까? 하지만 오늘은 이 반복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당신을 벌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패턴을 삶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게 반응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불안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믿음이 계속 같은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돈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내 무의식의 태도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너무 빨리 자신을 실패자로 만들지 마세요. 그 문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를 봐야 해. 이제 이 반응을 끝낼 때야.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갈 수 없어. 이번에는 다르게 선택해야 해. 반복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복은 내가 깨어나야 할 지점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바깥을 먼저 봅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상황이 문제야. 돈이 부족해서 문제야. 가족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야. 물론 현실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고 쉽지 않은 환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비슷한 감정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깥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반응 패턴을 봐야 합니다. 나는 왜 늘 참다가 터질까? 나는 왜 거절하지 못하고 혼자 상처받을까? 나는 왜 돈이 들어와도 곧 사라질까봐 불안할까? 나는 왜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가까워지면 두려워질까?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의 내용이 삶의 선택과 관계 속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감정, 내가 인정하지 못한 상처, 내가 숨겨둔 분노, 내가 외면한 두려움, 이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남아있다가 비슷한 사람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그건 단순히 현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무의식이 이제 나를 봐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아직 아파. 나는 아직 이해받지 못했어. 이제 나를 외면하지 말아줘.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반복은 고통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괜찮아질 텐데, 상황만 좋아지면 행복해질 텐데, 돈만 더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외부가 바뀌어도 내 안의 반응이 그대로라면 비슷한 문제는 다른 얼굴로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가 바뀌어도 나는 또 눈치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바뀌어도 나는 또 인정받기 위해 나를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나는 또 잃을까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늘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은 대개 내 안에 익숙한 반응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외부를 통제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내가 반복해서 선택하는 감정과 반응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무시했을 때 나는 바로 작아지는가?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는 또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는가?
돈이 나갈 때 나는 바로 결핍의 두려움으로 들어가는가?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나는 곧바로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결론 내리는가? 이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로 돌아가는지가 현실을 계속 반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현실은 내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전처럼 반응할 것인가? 이번에는 다르게 멈춰볼 것인가? 이번에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가? 이번에는 내 안의 상처를 돌볼 수 있는가? 반복은 나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은 내가 자동으로 살아온 방식을 멈추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지 않으면 삶은 같은 장면을 다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거울 앞에서 멈추면 비로소 새로운 선택이 시작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책이 아닙니다. 더 큰 결심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알아차림입니다. 첫째, 반복되는 문제를 버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문제는 나를 벌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한 패턴을 알려주러 온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반응도 달라집니다. 둘째, 문제보다 내 반응을 먼저 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를 물어보세요.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지? 보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오래된 감정으로 돌아가고 있지?를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나를 탓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셋째, 나를 비난하는 말을 멈추세요. 루이스 헤이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핵심은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자기 비난입니다. 나는 왜 또 이럴까?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야. 나는 같은 패턴을 알아차리는 중이야. 나는 이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 넷째, 이번에는 아주 작게 다르게 행동하세요. 반복을 끊는 것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반응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늘 참았다면 이번에는 한 문장만 내 마음을 말해보세요. 늘 불안에 끌려갔다면 이번에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21번 고른 뒤 선택해보세요. 늘 나를 탓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나는 이번에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과 똑같이 반응하려는 순간 아주 작게 멈추는 것입니다. 그 작은 멈춤 하나가 반복의 흐름에 균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선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감정이 또 올라온다고 해서 당신이 제자리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휩쓸렸던 감정을 이제는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반복했던 반응을 이제는 멈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운명이라고 믿었던 문제를 이제는 하나의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패턴을 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패턴에 완전히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반복을 알아차리는 순간 반복은 이미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같은 문제가 다시 찾아왔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또 왔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안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당신이 진짜 자유로워질 때까지 같은 문 앞에 다시 데려다 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그 문 앞에서 멈춰 서세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나는 어떤 나를 놓아주어야 할까?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반복은 더 이상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같은 문제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같은 문제를 통해 더 깊은 자신을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래된 패턴을 끝낼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미 이루어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